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주식 21.5의 박프로입니다. 어, 오늘 시장 흐름은 뭐 특별하게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포착을 해서 접근해보고자 녹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먼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 특별하게 보건대 이 장 자체로는 종목별 대응이 좀 쉽지 않은 장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5천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어, 현 정부가 어, 그 논의됐던 5천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가고자 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폭도 10% 내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녹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모양은 이런 색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음, 먼저 이제 그 기업의 스토리를 기억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견디고 주가가 올라가면 빨리 사고 싶고 근데 스토리는 기억을 못 해요. 기업의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내용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투자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증권회사 17년의 근무하는 와중에 이트마트 TV, 그다음에 MTN TV, 머니투데이 TV죠. 그다음에 이데일리 TV, 그다음에 서울경제 TV, 팍스 TV, 그다음에 MBN, 그다음에 SBS I 다 출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일주일에 제가 3번 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그 출연 기간을 보시게 되면 어, 그 출연하시는 분들 공부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큼의 에, 음,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코너로 만들어서 이 코너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원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나 주식을 오래 한 분들이나 공이 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코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인사이트를 열고자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티지 주식 21.5 박프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박프로일 때 프로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프로가 프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 프로 번호의 약자입니다. 박프로 할 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그 많이 안다는 뜻으로 프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공개한다는 뜻으로 박프로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너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좀 저희 제 채널에 댓글을 다셔가지고 좀 질문 내용이나 수익 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저한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죠. 작년 7 월부터. 그리고 8월 달에 로봇주들이 한 달간 올랐다가 쉬었다가 12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고 1월 달까지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장인데, 최근 금요일장에 보면 폭락장이 왔죠, 로봇 주기. 그래서 하한가 2개 나온 거가 이게 조금 이제 가격 조정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소대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우주 항공 섹터는 올해 큰 테마 형태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좀 올라갔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올랐고, 자동차 그룹이죠. 현대차, 만도, 현대차 EOB,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죠. SL, 화센, 여러 가지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정보군들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죠. 돌아가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이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이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장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하는 이 코너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주가가 터닝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았다가 추세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올라가면 가져가는 그런 비중 조절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가실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희 최근에 보게 되면 고객대금이 96조 원 이상이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26조 정도가 늘은 것 같습니다. 20조 정도가 22조가 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주말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고, 이온 하락했죠. 하락을 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가담을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기관화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월 20일 날 녹화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녹화하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1월 20일 녹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4인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4인방.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비공개로 논의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안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한커미드, 다날, ITSM 글로벌, 카카오페이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커미드는 다날과 손잡아가지고 맞손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 ITSM 글로벌과 한커미드는 금 거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치면 한금이도 ITSM 글로벌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ITSM 글로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라간 한금이도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면 카카오페이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금요일 날 여기 보면 예, 여기 한컴미드가 상한가를 치고, 다날이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치고, 한컴미드는 여기 장중에 보면 요만큼 올랐는데 한 18%, 17%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윗골에 달리면서 끝났고요. ITSM 글로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아침에 나온 얘기였죠. 정부에서 코스닥 지수 3,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어떤 그 TF팀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죠. 이게 AI 관련하면 AI 소프트웨어, 우주, 에너지 등의 핵심 기술 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고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한 거죠. 논의를 한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자본 유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3,000포인트 달성하는데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요 논의가 언제쯤에 또 다시 나오냐면 수요일 날 나올 겁니다. 수요일 날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수요일 날 또 TF팀이 2차 법안에 대한 그 확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손실 났던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7월 달에 그 아마 꼭지를 치고 계속 줄줄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실 나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쫓아가지 말고 장중에 이렇게 눌림목이 올 때 이렇게 들어가십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기 포트에 조금씩 담아 놓으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익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을 통해서 금과 은이 5% 급등을 했습니다. 구리 등 원자재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좀 특별하게 본 것 좀 보게 되면 미국 나스닥 시장은 좀 혼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되면 반도체 크게 반도체 인텔 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은 좀 별로 이렇게 미국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팔란티어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형주가. 그다음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8.49%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AI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언급을 압축을 좀 시켜드린다면, 어, 지금 보면 AI 소프트웨어에 이제 그 3,000포인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뭐, 공간을 내둔 게 이제 AI 소프트웨어하고 우주 쪽에서 에너지 쪽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성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AI 쪽에서 소프트웨어에서는 소브린 AI로 해가지고 접근했던 이 낙점을 받았던 애들이 네이버는 탈락을 했죠. 근데 얘는 플리토는 낙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통과된 거죠. 승인된 거죠. 플리토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보고 플리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쇼소프트 테크 이거 유심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좀 잘 안 되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한커미드, 다날, 카카오페이 요 세 개 정도만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변동성이 클 거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지그지그의 형태로 흔들 것 같아요. 이때 중심을 잡고 이 마이너스
폭이 오면 일정 부분 좀 담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한번 이렇게 모습을 보고 또 일정 부분 떨어지면 일정 부분 담고 이렇게 해서 이 모습을 일단 눈에 익혀 보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로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막 급등한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하시면 좀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금값이 올랐다는 거는 확실한 그 테마죠. 그러니까 금값은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에 관련된 기업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미드는 좀 보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날과 카카오페이는 상한가 맞았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대장이니까 좀 자신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네.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지금 보면 슈어소프트테크가 AI도 있고 자율주행에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여기 AI에 보면 또 자율주행 있죠.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를 요거를 아이러니하게도 금요일 날 한 8% 조정받았거든요. 요거 굉장히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해석 관계도 등조도 좋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에너지 관련해서 나오죠. 에너지 그러면 원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전 풍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원전 관련한 검증 소프트웨어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계 이제 그 스닥에도 보면 그 원전 관련한 그 설계 회사에 슈어 소프트테크가 납품한 이력이 납품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내 최초라는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OS 랩은 요거는 이제 그 라이다라 그러죠.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좀 강자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 있어요. 올랐다가 지금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 접근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서 강력 추천하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이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로봇은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로봇에 대해서 한번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개.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주,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해드렸고, 로봇주 해드렸고, 현대차 그룹 해드렸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해드렸고, 요렇게 말씀을 좀 많이들 해드렸습니다. 한 석 달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왜 로보티즈를 이제 해야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제 조금씩 언급을 해 드릴게요. 이 로보티즈는 시총이 한 13위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3위인가 14위인가 17위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 시총이 한 2조 5천억 정도에서 3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지금 몇 위가 되죠? 이게 4위인가 5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 두 기업 정도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죠. 2차 전지하고. 근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변수 크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리가켄 바이오하고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 또 뭐 많죠. 중국군들이.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좀 대형주로만 접근을 하시고 큰 주식들 중에서는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다. 2차 전지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리트를 보게 되면, 있구나. 있구나. 플리토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조정을 쭉 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거래량 실렸죠.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죠. 여기를 돌파를 했죠.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SOS랩. SOS랩은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이라도 SOS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슈어소프트 테크를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슈어소프트 테크는 여기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를 돌파를 했죠. 이렇게 보면. 이 선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딱 요 선에서 멈췄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요거 제가 보기에는 가격 메리트 있어 보인다. 8% 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가 흐름 보면 이렇게 보면 1월달 랠리가 왔는데 얘는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게 27만 원, 25만 원짜리거든요. 25만 원,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저는 상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군들 올라갈 때 로봇 주식들. 그래서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네 배, 최근에 막 3배, 2배씩 올라갔던, 개별 종목군의, 로봇 주식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요즘 안 올라갔던, 대형주의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십사,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윗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좀 매물이 있을 수 있고, 로보티즈는 매물이 없겠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 27만 5천 원대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모습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모아가자 눌러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크미드는 제가 3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3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싹 죽였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눌림목이 있을 때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윗구리가 달렸으니까 여기가 또 매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지그재그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줄 때 조금씩 모아놓고 바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며칠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날입니다. 다날은 이게 이 선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여기 거래량이 많죠. 여기 거래량. 이쪽에 거래량이 많죠. 여기 보면 여기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가 매물이지 않습니까? 다 매물이니까 한번 딱 올라오면 매물 받고 지그재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날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재 지금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변곡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 모습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죠. 자,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 거의 맞먹는데 깨끗하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괜찮고 한컴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 옥션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 이쪽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이 좀 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9일 날 삼성전자하고 어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 다음 주 예. 다음 주 29일 날 29일입니다. 다음 주 29일 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합니다. 요날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날 중요한 날입니다. 29일이니까 요날이 요일로 얘기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요때가 이제 완전히 윗방향이냐 아니면 행보 구간이냐 아니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냐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연출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이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뭘 하냐면 그 어, 디지털 자산 TFT 그 간담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2차 간담회가 있으니까 요때 한번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때 아마 변동성이 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어, 도파심에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 어, 어, 제가 이제 녹화 시간은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컨디션이 좋으면 목요일까지 합니다. 오후 6시 전후에 제가 녹화를 올려드리고요. 주말을 통해서 시간이 되면 토요일, 시간이 안 되면 주일,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조급함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금물이고요. 주가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눌러주거나 음봉 나올 때 매수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을 분석한 이후에 제가 이제 높아지면 하는 말씀이지만 매크로 변수와 마이크로 변수 예,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기업의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눌림봉이 나올 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올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다 말씀드렸고 주말 잘 보내서 공부한 내용을 조금 복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